매년 3월 8일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 노동자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전 세계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뜻을 모으는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의 평등한 노동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평등 임금 공시제의 실태를 서효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 격차를 단순히 소득 차이가 아닌 취업부터 노동환경, 직장 문화 등의 종합 결과물로 보고 그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9년 세계 여성의 날,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선언했고, 문재인 정부는 그보다 앞선 2017년 정부 출범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공동의 과제로 내건 이유는 우리나라의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가 3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산하 22개 투자 출연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도 최대 46%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다시 돌아온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우리나라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시계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전반적으로 지난 1년간 여성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였습니다. 야간 수당이 많은 교대 근무 직무에 남성이 더 많아서 이것이 곧 임금 차이로 이어졌던 서울교통공사는 역사의 여성 숙직시를 확충해 여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고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조사 당시 임금 격차 2위를 기록한 서울산업진흥원은 야간 근무가 많은 시설 서비스직에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하고 채용 과정에 성차별이 없도록 성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만큼 여성 고용 확대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46%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중 가장 큰 격차를 기록한 서울연구원 사례를 보면 임금 차이의 주된 이유인 박사연구원 성비를 맞추려는 노력에도 전국 석박사 학위자 자체가 남성이 주를 이뤄 연구원에서도 남성 비율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채용제도 개선을 계획했던 서울문화재단 역시 그간 남성 직무로 여겨졌던 무대기술 직무에 여성 1명을 채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성 적합 직무 신설은 오는 6월로 미뤄졌습니다. 올해 6월 말에 개관 예정인 동숭예술청을 대비해서 여성 적합 직무를 개발 중이고 장애인이나 등등의 채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 정부 집권 4년 차인 올해에 들어서야 지방 공기업의 성평등 경영공시제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민간 기업으로의 시행 확대는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공시 목적, 범위, 주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겠고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법 발의라도 정부 여당이 했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은 본래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취지가 단순히 격차를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닌 그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평등 임금공시는 문제를 드러내는 거고 그 문제가 드러나면은 그 문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른 이제 시스템을 가져와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대선까지 1년, 서울시장 선거까진 한 달 앞둔 지금 평등한 노동 출발선을 약속했던 현 정부와 서울시에게 남겨진 숙제를 떠올리게 하는 또 한 번의 세계 여성의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TBS 서효선입니다.